그 민주당이 법사위 양보한다는 거는 그런 과정이네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워크숍 이야기를 이따가 할 건데 그 워크숍 끝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기자 간담회를 하는 건데 취지는 이런 거예요. 여야 간의 신뢰 회복이 국회 정상화의 조건이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 국민의힘한테 약속을 했었기 때문에 양보하겠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 그 대신 국민의힘도 양당 간 지난 합의 이행을 약속해달라. 요거는 그거잖아요. 법사위의 권한을 줄인다는 전제하에 서로가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7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 이런 거거든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장 고치지 못하더라도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내려놓는 거, 그 권한을 약화시키는 것에 동의하고 그 전제 조건으로 법사위원장 양보한다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뭐 답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스타일로 보면 그래 약속할게 하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권성동이 그렇게 권한 내놓을 거면 법사위원장을 가져올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명문화해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그쪽에서 합의를 이행하겠다라는 명문화된 약속을 받지 않는 이상 버텨야 되지 않을까. 명문화된 약속 받았어요. 그쵸. 명문화된 또 약속이다, 받아야지. 네. 명문화된 말 약속이다 해서 안 지키는 애들이니까 문제인 거고, 물론 이제 정치 영역에서 너희는 원래 약속을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약속 못해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바람직하진 않아요. 바람직하진 않은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물론 우리 속에 안 차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법사위원장을 안 넘기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뭔가 하는 것도 한번 저는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는 거, 우리나라의 기울어진 운동장 환경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 되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민주당은 뭐하냐, 이게 우리나라거든요. 말 그대로 저는 조만간에 언론에서 그런 기사 볼 거라고 생각해요. 물가는 오르고 경제는 어려운데 청와대는 아니 영산 대신은 발만 동동, 발못 잡는 민주당. 저번에 왜 저 손실보상 그거 맞아요. 그게 예. 그거잖아요. 국민들 숨 넘어간다는 표현에 혼란 넘기는 그런 건데 식의 프레임 넘기기.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죠. 그러니까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한테 민주당이 그래도 국민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요거를 이제 국민의힘이 홀라당 알았어 약속해줄게 하고 이제 약속 이행 안 할 가능성. 그러면 어떤 게 최선인지는 우리가 연구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갑이 아니고 을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180석이라고 하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을 때 환경이 있었잖아요. 모든 상임위원장 민주당 갖고 있고 국회의장 민주당이고 이럴 때 못했던 저는 벌을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측면도 있다고 봐. 이 과정들이 있어서 일단 지켜보시자고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박홍근 원내대표의 생각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주제만 나왔었는데 지금 박홍근이 양보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렇게 약속해주면 법사위원장 넘기겠다 이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서는 좀 지켜보시고 박홍근이 이제 월요일까지 국민의힘의 답을 기다리겠다 했는데 아마 생각하는 척하고 국민의힘이 100% 일요일쯤에 그러면 약속하고 받을게 이렇게 될 거고 나중에는 그 약속 깬다. 그렇죠. 다 보이잖아 그렇죠. 우리들 예, 입장에서. 깨죠. 아니 그러니까 소위 강성 지지자라고 하는 우리들 같은 사람들이 했던 말 안 듣고 여기까지 아니요, 밀려나니까 그럴 부메랑처럼 수도 오잖아요. 있는데 우리 강성 지지자들, 특히 저희 새날을 보는 사람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우리 강성 지지자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아니 말 표현이 좀 적절치 않네요. 언론에 나온 한 줄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해 버리지 말자고요. 법사위원장 양보 언론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신하는 언론에 나온 거예요. 아, 그 말이 아니라 예, 그냥 이 한 줄만 보고 민주당에 대해서, 강성 지지자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너무 좀 후려치는 이런 저는 자세는 좀 우리가 지양해야 언제 된다고. 강성인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있었냐? 강성 이야기 하니까요. 강성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이 아니라 어. 지난번에 자꾸 심사 체계 다 바꾸고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음. 못한 게 부메랑처럼 왔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건 비판해야 되고요. 맞아요. 그건 비판해야 돼요. 민주당도 이거 쉽게 넘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쉽게 넘겨서 저들이 약속 지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제 조건 걸어서 니들 약속 지키면 우리도 약속 지키기 같은 뭐 이런 소리보다는 좀 더 강력하게 원하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현재로 법사위원장 넘겨주면 문제가 커지죠. 그럼 애초에 법사위원장 이렇게 만든 사람부터 소환해야죠. 그러네. 그렇게 소환. 그럼 잡아와. 너 경씨 아니야 경씨? 경씨잖아. 민주당 경씨. 그때도 진짜 열받는 게 그 다음 법사위원장 받을 수 있는 정청래 의원님 패스하고 박광원한테 물려주면서 이 사단 난 거 아닙니까? 책임져야지. 이러거나 저러거나 지금 다 욕먹는 아니, 상황인데. 그 협상은 경씨가 했다니까. 경호중 씨가. 그러니까 아 진짜 어떡해요. 자 이제 이야기 넘어갈게요. 민주당이 지금 1박 2일 워크숍을 했단 말이에요. 참 민주당. 이 사진에 없는 사람을 찾으세요. 난 누군지 알지. 이 사진에 없는 사람 홍영표가 없어요. 보도가 나왔지. 난 저 사진 안 찍는다고. 그러니까 홍영표 없는 단체 사진이야 이거. 근데 왜 그런 거예요? 애도 아니고 사실 단체 사진 찍는데 소풍 가서 다 단체 사진 찍는데 저 안 찍을래요 하는 그게 이제 애의 심리는 뭡니까? 말년 육군 병장 같은 거예요. 연애병. 열애 의식이. 연애의식. 아, 내가 저런 데 낄 잡아 아니야 이런 거죠. 아유 정말 진짜 그 민주당 워크숍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가 그랬다고 해요. 오늘 민주당 워크숍 갔다 오신 분하고 세 분하고 통화해봐서 분위기 좀 제가 취재를 해봤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언론에 나온 것은 이재명 중심으로 보도하잖아요. 이재명 미연전에서 뭐 불출마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어요. 남 탓하지 말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반성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근데 이런 보도는 안 나옵니다. 그렇죠. 남 탓하지 말고 무엇을 바꿀 것인지 반성하자. 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초선, 재선 이런 사람 모여갖고 뭐라고 하면 우리가 비판해왔던 이야기거든. 왜 이재명이 안 된다는 이야기만 하냐. 니들 책임은 없냐. 그리고 어떻게 바꿀 거냐. 이 이야기를 해라. 뭐 그런 게 있었다 그러고요. 당연히 이재명 의원도 이제 갔겠죠. 우리 초선 의원이니까. 가서 더민초. 가만 있어봐. 이재명 더민초 그 소속이네 진짜. 아 그러네. 아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 이런 워크숍이 있는 줄 몰랐거든요. 1박 2일 워크숍 이런 거. 제가 절대 안 가는 스타일의 워크숍입니다. 저는 회사 다닐 때도 이런 워크숍을 가장 싫어했어요. 그런데다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같이 1박 2일을 지내야 된다니. 이거 말이 됩니까? 이재명 의원이 저 사진만으로 보면 일단 몇 가지를 알아낼 수 있어요. 새로 염색을 했구나. 워크숍 가기 전에 미용실 갔구나. 뭐 그거 알아볼 수 있고 저번에 왜 계양산에서 걷기 그거 할 때는 머리가 또 하얗잖아. 그 사이 염색을 했구나 알아볼 수 있고 이 사진 말고 다른 사진 자세히 보시면은 굽어 있는 왼쪽 발이 보이실 거예요. 아, 네. 가끔씩 그거 볼 때마다 되게 속상한 거야. 네 맞아요. 안 펴지는 팔 이런 게 있고 이재명 의원은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6월 말에서 7월 초에는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6월 말이면 다음 주고요. 7월 초는 그러니까 6말 7초가 다음 주예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전당대회 출마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발표할 것이다 이런 거고 이런 보도도 하나 있었죠. 서른이 대놓고 이재명 전당대회 나오지 마라 했다. 근데 그 분위기도 아주 정색은 아니었던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약간 그 언론에서 쓰는 기법 같이 헤드라인을 이렇게 뽑으면서 갈등을 더 조장하고 증폭시키려는 의도가 맞죠. 담겨 있는 것 언론은 늘 그렇게 해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얘네들은 클릭 장사거든요. 어저께 이제 되게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쌍방울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이재명 수사 확대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두 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재명이나 이름 하나가 붙음으로써 기사의 클릭률이 2배는 높아질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억지로 연결해 가지고 말 그대로 이재명이 민주당에 대한 그 분열 요소로 작용하는 것 같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레임을 탁 꽂아넣기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누가 봐도 알잖아요. 최소한 수박 국회의원들보다 우리가 수준 높아. 당권을 뺏기면 공천에 불이익 받을 거라고 하는 그게 작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은 국민 탓을 하는 거잖아. 국민들이
지금 대선 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이 나오면 민주당 망한다. 최근에 그런 식까지 논리를 비약시키더라고. 국민 누구? 국민 누구? 네 가족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식으로 국민 핑계를 대는데 지금 환경이 그렇잖아요. 법사위원장 지금 사실상 주는 건 개정 사실이잖아요. 좀 더 달리 말하면은 정권 뺏김으로써 법사위원장 갖고 있기도 힘들게 됐던 건 사실이고 얼만큼 국민의힘한테 전제 조건을 걸어서 많이 양보를 받아내느냐의 차원인 거지. 법사위원장 그렇고 국민의힘보다 더 국민의힘스러운 김진표가 국회의장일 때 어떤 분이 아까 저를 비판하시던데 그런 상황일 때 민주당 색깔 아닌 사람이 당대표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지층이 당원들이 민주당 지지하겠냐고요. 그나마 이재명 당대표일 때에 가장 잘 싸울 수밖에 없는 개혁 아젠다 갖고 국민 설득해서 정치는 의석도 의석이지만 국민 설득하는 과정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까 말한 헬조선 같은 거 막아내야 됩니다라는 의제를 거을 때 가장 유력한 정치인이 당대표가 돼야 되는 그 말을 하지 않고 공천권에 불리한 상황이 생길까봐 계속 이걸 하고 있다는 느낌밖에 안 드니까 계속 우리가 비판하는 거고요. 재밌었던 거는 이재명 의원하고 한 조를 이룬 사람들 명단 한번 볼게요. 토론, 자기들끼리 이제 분임 토론 같은 거 하는데 제일 싫어 이런 토론. 난 여기서 익숙한 이름보다 더 재밌는 게 있더라고. 내가 이 방송 한 지가 벌써 거의 10년째인데 이름 모르는 정치인 난 더 신기해요. 이장섭. 이장섭 누구냐? 어디서 뭐 하다 오신 분이세요? 민주당인가요?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이장섭, 어기구. 이분은 이름 때문에 내가 기억을 하고 있어. 얼굴을 몰라요. 법률을 어기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어기구라고 하지 말고. 송갑석. 송갑석은 재선 의원들 모여갖고 이재명 출마하지 말라 했던 바로 네, 그 광주. 허영, 홍성국. 강원도. 홍성국 나 이 양반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저도요. 엄청 안 좋은 기억 있죠. 그런 방송 안 나가신다는 분이죠, 이분도. 박광원, 김의겸, 고용진, 홍영표, 이재명 한 조였대. 네. 이거 정말 뽑기로 한 거 맞나요? 너무 악의적인 거 아닌가요? 네, 이래서 이런 캠프를 안 간다고. 아니 김의겸도 있잖아. 진짜. 아니 오늘 여기 이제 14조에 있던 고용진 의원의 인터뷰를 잠깐 들었는데 그 라운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홍영표도 SNS에서야 그렇게 까고 하지만 사실 면전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서른도 마찬가지고. 아니 우리 생각보다 자기들끼리 개인적으로 만나면 상당히 화기애애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SNS만 되면은 막 자기가 엄청 힘쓰고 막 내가 막 이렇게 되는 것처럼 쓰려고 하고 비판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지지자들이 감정이입해서 더 증폭돼서 싸우는 건데 그렇습니다. SNS는 자기 지지자들을 보라고 쓰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초선 의원 모임 대표로 더민초에서 이제 오기영 의원 올라오고요. 재선 의원 대표로 정춘숙 올라왔는데 물론 여기에 정청래 의원도 발언을 했어요. 초선 대표, 초선들이 현 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할 말을 하겠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를 내는 게 적절했냐. 또 지방선거에서 송영길, 이재명 후보를 낸 의사결정 적절성에 대한 의문이 선거 결과로 나온 게 아니냐. 이거 선거 책임론이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더민초예요. 개혁에 어떤 것도 도움이 안 됐던 자들이 이런 식으로 심판 보려고 그래. 초선은 뭘 해야 되냐면요. 적과 싸우는 전선에 맨 앞에서 해야 되는 자들이거든. 초선들 명단 중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반이 넘어. 80여 명 중에. 재선 대표 정춘숙. 선거평가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후보자 평가까지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당의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도입하고 97세대에게 후보가 출마해야 된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에요. 요거는 초선보다는 좀 덜한 것 같지만 이것도 이재명 나오지 마라. 근데 대놓고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실명 까놓고 하는 사람은 민주당에서 10여 명 정도예요. 아니 그것도 SNS 상에서 그렇지 오늘 이 워크숍에서는 그렇게 실명을 대놓고 이야기도 한 사람이 굉장히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의원들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누구 나와라 마라 나도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마라.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 원내대표 뽑는 건가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뽑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절반은 국민이 결정하는 거기도 하잖아요. 음. 근데 왜 이렇게 나와라 마라를 자기들끼리 결정해가지고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는데 지도 체제 이야기는 다음 주부터 이제 비대위에서 논의되는 거거든요. 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민주당의 지도 체제를 변경하자는 요구가 있어요. 그것도 이재명 견제의 한 방법인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 만들어 놓고 2등, 3등, 4등, 5등, 6등이 내가 최고위원 하겠다는 그 의도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비대위는 뭘 해야 되냐면은 지도체제 변경을 하려면 전당원 투표하라는 거예요. 왜 헌법도 권력 구조에 관련돼서 바꿀 때는 국민투표 하잖아요. 지도체제 변경하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라도 더 찬성이 많은 쪽 따라 하면 되잖아. 왜 니들이 결정하려고 그래? 그거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반대의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지금 명확하게 보이니까 지금 다 당뿐만 아니라 나라를 내주는데 협조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체제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런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망한 이유. 조중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조중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조중동 스크랩 해놓고 최고위원회의 같은 걸 하는 실정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원의 시각이라는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당원의 시각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당원들은 밑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그들이 주장하거나 결정하는 사항은 당원 마음에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가 정권 뺏기고 나서도 한동훈 장관 임명하고 한덕수 내정하고 이럴 때 하나라도 막아낸 적이 있어요? 당원들 목소리 들으면은 안 늦춰도 되는데 조중동이 때리잖아요. 그러면 인준해줘 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중요한 결정할 때는 당원 투표를 또 안 해요. 저번에 기억나요? 대선 끝나고 나서 비대위원 임명할 때 비대위원한테 비대위원장부터 시작해서 이 비상지도체제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51%라도 나왔다면 저렇게 많이 이상한 짓 안 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선출 권력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민주주의 국가라며. 조중동의 영향력, 민주당의 조중동이 아직도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우면서도 사실은 박지원 사태를 보면 이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민주당 내에서 분열 요인이 있는 자들, 민주당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중동이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해서 누가 보면 박지원이 무슨 대선 후보였는지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띄워줘 버려요. 언론에서 어떤 사람이 됐건 그것이 좋은 의미가 됐건 나쁜 의미가 됐건 정치인의 이름이 언급되기 시작하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이름밖에 안 남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잘한 애들이 정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끔 돼요. 박지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누구죠? 이원욱 같은 경우도 사실 누군지도 잘 몰랐던 그래. 정치인인데 이름도 생각 안 나잖아요. 어느 지금. 사이에 민주당 지지층들 머릿속에 다 박혀버린 사람이 됐어요. 한 1년쯤 지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민주당 정치인 이원욱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조중동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컸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민주당 꼴보기 싫어가 아니라 내가 당원이면 민주당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한 우리들도 당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의견 개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도체제 바꾸려면은 전당원 투표해. 그게 맞잖아. 왜 자기들끼리 밀실에서 결정하려고 그래? 그게 사실 조중동의 시각이라는 게 이게 기득권의 시각인데 내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이 되면 이미 그거는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각에 대해서도 억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 조중동에 이미 본인들의 가지고 있는 인맥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통로로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아 나도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중도 가운데 이쪽도 들어보고 저쪽도 들어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가다 보면은 지금 조중동 편향으로 되는 거고 당원의 시각이라는 거 어디서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까? 유튜브 채팅창이나 진영에 대한 그 방송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거기는 자기들과 다른 생각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는 강성 지지자들이 몰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민주당도 공식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새날 아니었어요? 델리민주.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 그러면 그 방송도 뭔가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내고 보는 사람들이 재밌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에 구독자가 반밖에 안 돼요. 이미 이런 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비대위원 회의를 중계를 해주는데 어떤 날은 중계를 또 안 해줘. 방송의 정기성도 없어. 그런 작은 노력 하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뭐 디테일한 거지만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상태에서 그거 채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조중동 펴놓고 회의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차라리 비공식 민주당 방송인 새날을 켜놓고 방송을 해라. 아니 회의를 해라. 뭐 이건 무리한 요구고 농담이긴 하지만 그 지지층의 시각을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할게요. 근데 말하면 누군지 알 거야. 최고위원 회의를 하는데 그때 최강욱 의원 징계안이 나오고 나서 비대위원들이 한마디씩 하잖아요. 와 혈압 오르더라고. 거기 비대위원이 한 명 있어요. 난 박지현인 줄 알았어. 나중에 한번 보세요. 내가 힌트를 주세요. 박지현인 줄 알았다고. 아 정답. 됐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요. 멘트가 그러니까 준비해온 멘트를 읽잖아요.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인 거야 비대위원이라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내가 문제화를 시키지 않는 거고 워낙 듣보잡이니까 사람들한테 나는 그 사람이 성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냥 패미가 하나 앉아 있더라고. 아 진짜 지겹다 이놈의 패미 진짜. 예를 들면 최민이나 뭐 남영희 같은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왜 없을까요 그 자리에? 그건 뭐야? 민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비대위원이나 최고위원 들어가서 지들만의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어. 당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 청년이고 여성이고 이거는 분명히 검증된 사람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검증이 된 사람. 그리고 팬덤 막 욕하고 그러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도 많은 사람들이 해갖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은데 팬덤이라고 하는 게 아니 어떻게 팬덤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이에요. 이름이 지어진 다른 데 국민이라고. 그렇죠. 그 국민을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튼 좀 마음이 많이 아파 보이는 좀 진심병자 같은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팬덤 없이 유일하게 대통령이 된 사람이 이명박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명박이 팬덤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팬덤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특정 사람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것. 이명박이 경제 살려준다 하니까 이명박이 무슨 짓을 했건 맹목적으로 표 던져준 거였어요. 그게 팬덤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팬덤이라는 현상 자체가 부인하고 부정할 수 있는 현상이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 세상에 팬덤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대중정치인. 대중정치를 하는 사람이. 이 팬덤이라는 게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유가 자기들에 대한 팬덤이 아니기 때문에 비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없었어? 사고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나와 같은 생각하고 나를 지지하는 사람 팬이야. 근데 나와 다른 이야기를 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저 사람 이야기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근데 그 사람을 지지하는 걸 보니까 아, 저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거짓 정치를 하고 있고 저 사람을 지지하는 주변 사람들한테 조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버리는 거라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게 저 사람을 지지하는 거는 팬덤이라는 맹목적 현상일 뿐이다라고 비하하는 거거든요.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BTS 좋아해서 BTS 음악 듣고 있는 사람한테 모차르트 음악이 더 좋다고 너가 BTS 듣는 건 팬덤이야. 미친놈입니다. 그거는 네. 그냥. 자, 할 말 많아서
지금 이재명 의원은 내가 봤을 때 당대표 출마 쪽으로 한 70% 기운 것 같고요. 망설이는 지점이 있겠죠. 30% 우리가 채워야겠네요. 망설이는 지점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방선거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구조예요. 똑같은 구조로. 음. 이게 꽃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민주당 쇄신이라든지 이런 거, 만약에 다음 총선을 진다거나 하는 게 상황이 생기면 이재명은 오히려 대선주로서의 가치를 또 잃어. 완전히 예. 그러니까 어려울 때 책임을 지고 나올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저쪽 나오지 말라고 하는 쪽은 이재명의 권력욕 이렇게 치환하지만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의 이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뭐 대통령들 모델이 있어. 그거 있잖아. 음. 노태우 모델이 누구냐면은 한동훈이라는 거야. 전두환 밑에 노태우였잖아요. 노태우한테 소송 당할 수 있습니다. 뒤에 돌아가셨거든요. 사자명예훼손. 사대명. 그러니까 전두환 밑에 노태우 2인자. 한동훈은 노태우 모델인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모델이 있잖아요. 당대표를 경험한 대통령. 김영삼, 김대중, 문재인. 이재명 어떻게 할 거냐? 어떤 모델로 갈 거냐? 모델 수도 없이 많아. 뭐 이런 뭐 얘기가 있긴 한데 저는 해야겠네. 개인적으로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오는 더 좋은 점 51%. 나와서 이재명 의원한테 손해인 점도 49%좀 있다고 보는 건데 이런 얘기까지 뭐 한번 좀 마무리하자면 당대표 나오라는 목소리가 커졌는데 이재명 의원이 양보하는 것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계속 이재명을 소환할 테니까 민주당이 똥볼을 차면 이재명의 가치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이재명 개인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의원이 안 나오는 것이 더 이득일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거 깨고 나온다고 하면 책임감일 거다. 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